안녕하세요. 분당입시 이경화입니다. 네, 김지환입니다. 네, 홍지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네. 선생님들 좋으시죠? 여름방학 되면. 아닌가 본데요. 선생님들 한숨이. 저희는 입시를 하잖아요. 네. 여름방학을 제대로 보낸 적이 거의 없는 없으시군요. 것 같아요. 네. 여름방학 하면 이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되죠. 학원 스케줄도 맞춰놓고 뭐 독서실도 알아보시고 나름대로의 계획은 이미 다 세우셨을 거예요. 우리는 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은 입시를 많이 치러보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100% 망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놓치는 부분, 그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학년별로 먼저 갈까요? 아니면은 정말 공통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부터 공통부터 먼저 갈까요? 공통적으로 어떻게 하는 아이들이 좀 후회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여름방학은 길지 않다. 길지 않다. 짧다. 짧으면 2주만 하는 학교도 그쵸. 있더라고요. 네. 근데 길어봐야 4주거든요. 4주. 2주하고 4주라고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봤을 때 한 달 월급이 30일을 채워야 주는 거잖아요. 한 달 월급도 다 못 채우는 과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닦아놓고 얘기하면 짧고 얻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슬프잖아요. 슬프긴 한데 기대치를 너무 높였을 때 얻은 결과물에 비해서는 정말 짧기 때문에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얻어내자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짧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인 거구나. 인정하고 계획을 세워라. 네, 맞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무리하게 목표를 세운다라고 하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자기 학습 시간이 없어요. 수업을 듣는 시간은 학습 시간에서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까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기준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안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될 게 뭐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라면 어디까지 얻어낼까를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는 게 일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인정해야 될 건 여름방학은 더워요. 덥지만 에어컨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똑같은 얘기를 해서 화들짝 놀랐어요. 에어컨 다 켜졌는데. 말하고 나서 분명히 선생님 들어올 텐데 나 어쩔 수 없는 엄마인가 봐. 네. 에어컨 다 켜져 있는데 왜 그럼요. 덥니? 제가 라고. 예전에 했던 얘기 제일 시원한 게 학원인데 집은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아무리 에어컨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력적인 소비들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조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뭔가 학원에 쫓겨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땀 뻘뻘 흘리는 과정에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좀 애한테 이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짧고 덥기 때문에 애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량을 결정하는 게 뭔가 실패하지 않는 여름방학의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담을 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또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방학 때 뭐 했니? 라고 하게 되면 늘 똑같은 데다 보고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학원은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학원만 다닌 것 같아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너한테는 뭘 기대해야 되니? 라고 한다라고 하면 애들도 이제 그거에 적응을 해서 그러니까요 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치거든요.
막 울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 마태. 무서워서 상담을 안 안 하려고 하고 하죠. 선생님한테 막 상담 걸고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차악이냐. 그렇게 돼서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방학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고려하라는 얘기셨어요. 네. 일단은 방학이 짧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한 2달 정도 되는 겨울방학의 목표와 여름방학의 목표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 덥다. 체력적인 소모가 있으니 그 부분까지 고려하라라는 얘기셨거든요. 혹시 추가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부장님의 얘기에 다 동의를 하고 네.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학원을 많이 돌리는 시간이 진짜 학습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한데 만약에 2학기 분량을 뭐 예습을 한다 치면 거기서도 조금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과학 교사다 보니까 과학 단원 위주로 조금 짚어보자면 통합과학에서는 물리화학 파트가 좀 어렵게 나와요. 뒷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초반에 역학 부분이 어렵게 나왔지만 이 부분이 1학기에 나왔던 부분이 반복해서 수능의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역학 부분을 좀 더 복습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화학이 뒷부분이 어려워요. 이제 산염기와 산화논이라서 화원을 조금 대비를 좀 단단히 하는데 좀 포션을 두는 게 어떠나 싶고, 그 다음에 생명은 유전이 나와요. 유전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유전이 시작하는군요. 나오기 시작하고, 그 지구과학은 이제 별과 우주 단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즘에 대부분의 분담권 학교에서는 누적 범위로 시험을 보거든요, 바탕을. 그래서 1학기 부분도 조금은 잊어먹은 부분이 있다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내가 어느 부분을 좀 주력해서 볼 거냐,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상담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1학기 끝나고 나서 나 이제 망했어. 그죠. 이제 정시해야지.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네. 사실 들릴 시기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 팩폭할 것 같아서 제 입을 막았는데 그건 진짜 나 이제부터 공부 손 놓을 거야 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면 도약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나 이제 마음을 놓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고, 솔직하게 이제 이왕 팩폭한 김에 더 하자면 1, 2학년 애들의 학습량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네. 학습량이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되게 벼락치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사고가 깊어지는 문제에 좀 취약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우리만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많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 학년들 전체의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중위권, 하위권이라면 크게 목표 두지 말고 진짜 앉아있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흔히 얘기하는 엉덩이에 네, 힘을 맞아요. 길르라는 네, 얘기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학원을 막 다니는 것보다는 스스로 공부를 하는 힘을 길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